병원년이 아주 좋은 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작년에 미뤘던 것들, 안 됐던 것들이 아마 병원년에 이루는 범띠들이 많을걸. 그치,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70% 이상이 좋다고 봐야지. 근데 항상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 들어오냐야.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천의 용화무당 천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또 촬영 일자 기준으로 이제는 물론 아직 음력은 남았지만 양력으로 이 25년이 가고 26년 병원이 됐습니다. 지겹다 야. 시작하는데 벌써 지겨워. 해오다느니. 아우. 사실 또 새해가 됐으니까 먼저 우리 사랑하는 천신당 구독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자, 구독자 여러분들, 해외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또 지방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병원연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다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지킬 분들은 건강운이 좋아서 건강해지고, 또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취업이 잘 돼서 좋고, 또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벌어야 되면 사업이 대박이 났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할게요. 맞습니다. 또 선생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천신당 구독자 여러분들 26년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사실은 또 이맘때가 되면 아무래도 한국인들 정서상 신년 운세가 궁금하잖아요. 요즘 신년이 있냐? 신년이 이 영적으로 본 사람은 뭐 신년 운세라고 하기가 좀 그래. 그냥 중요한 거 뭐 해가 바뀌면 어떻게 흐르겠다 이러는 거고, 뭐 사주 명리한 사람은 뭐 달에 따라서 확 보여주지만 뭐 신년 운세라기보다는 올해는 요런 띠들은 요렇게 흐르겠구나 하는 걸로 할아버지가 보여준 거를 갖고 얘기를 해드려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준비한 띠는 우리 26년도 병원년의 범띠분들의 신년 신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이분들 신수 보기에 앞서서 사실 25년도가 이분들은 좀 어떻게 보내는 해운년이었을까요, 선생님? 아유, 맨날 내가 띠별 영상 할 때만이지만 25년에 뭐 좋은 꼴 본 사람 저기 몇 명이나 있어. 그치? 다 힘들고 어려웠지. 그런데 이제 이게 있어. 이게 해운년 자체가 나하고 좋은 해가 있고 또 힘든 해운년이 있고 이런데, 이제 범띠들은 이 병원년이 아주 좋은 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작년에 미뤘던 것들, 안 됐던 것들이 아마 병원년에 이루는 범띠들이 많을걸. 진짜요? 네. 어떤 25년에 힘들었다면 26년에 진짜 그치,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손에 뭔가를 쥘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 그렇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갈 수 있는 거, 가질 수 있고, 뭐 취직이 안 돼서 머벅된 사람들 취업을 할 것이고, 또 문서가 안 움직였던 사람은 또 문서가 움직이는 범띠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복합적으로. 사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선생님이 항상 늘 말씀하시는 이 신점 0점은 이 연월 씨가 들어가야 되지만 또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이별로 한번 그치. 봐주실 수 있을까요? 나이와 띠만 갖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냥 해주는 거지. 그리고 띠별 운세는 오늘의 운세 같은 거야. 아, 병원년에 내가 이렇게 되겠다 하는 거, 좋은 거는 또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거는 또 안 좋은 대로 여러분들이 새겨놨다 조심하시고, 그러면 그러라고 이 영상을 올려주는 거지. 맞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1998년 이제 29 되셨습니다. 우리 무인생 범띠분들이에요. 무인생 범띠들은 뭐 이제 해운년 자체에선 나쁘진 않아. 해운년 자체에서는 7, 8, 9을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 근데 이제 9에는 어떤 거에 이게 사람이 10가지 운이 좋다 해서 10가지가 다 좋지는 않아요. 자, 취업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바라고 있고 이직을 바라고 이런 분들은 그런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직을 해도 되고, 뭐 시험에 도전을 해도 되고 요런 부분은 있지만, 자, 연인과의 트러블 같은 거는 별로 좋지 않아. 아, 2년간에?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신액이 들어서 좀 몸이 아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그런 부분이 안 좋고,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70% 이상이 좋다고 봐야지. 근데 항상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 들어오냐야. 근데 연인 간의 이 싸움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잖아. 이별 요런 건 좋지 않은데 뭐 직장에서 뭐 이직하거나 승진하거나 막 이런 관운 들어온 거 어디다 투자, 요즘 젊은 애들 비트코인 같은 거 하잖아. 그쵸. 이제 요런 게 좀 괜찮아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거고, 건강은 유의해라. 먼 거리 가지 마라. 특히 차 운전하신 분들 음주운전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뭐 한 잔 먹어서 괜찮아 하는 이런 거로 인해서 내가 잘못될 수 있어. 특히 남자분들 그런 건 조심해야 되고, 여자분들은 그 예민함에서 오는 뭐라고 할까, 몸이 아파. 아, 정신적으로.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 나머지 7개는 좋다고 봐야지. 사실은 또 한창 이 사회의 역군으로서 음. 짊어지고 가야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러주신 조심해야 될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986년 이제 41살 되신 우리 병인생 범띠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많이 힘든 사람들이 많다. 30대 어떤 투자 같은 거 잘못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막혀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근데 자기 딴에는 뭐 요 세대들이 막 비트코인 투자를 많이 한 분들이 있어. 아, 주식이나 뭐 코인 투자. 주식보다 이렇게 비트코인 코인 투자, 그것도 아. 이제 기업 같은 거를 상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한 게 있어. 내가 이 부분을 왜 얘기했냐면 내가 작년에 이런 사람을 내가 상담을 해봤거든. 그분이 중심이 될 거야. 자, 이 영상 보시면 내 말이다 하고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자, 왜냐면 이게 묵혀서 한 건 34 이후에 내가 모든 인생이 이거에다 몰빵을 했으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응. 그러고 살아온 게 이제 이게 올해 병원에 약간 빛을 봅니다. 3월 달부터. 그동안 좀 투자를 하고 살아온 인생이. 응. 이제 이게 막 갈등하고 막 팔까 말까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런 게 뭐냐. 항상 내가 영상에 올릴 때 투자할 때는 몰빵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분은 몰빵을 너무 한 거야. 응.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자기가 30대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 있어. 근데 그분은 이제 그게 올해 좀 빛을 발할 것 같은 그런 기운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나 뭐 이런 거에 투자했던 분들은 올해 희망을 좀 가지면 좋아. 그분이 아니라 그쪽으로 투자했던 분들은 요런 게 좋고, 또 이제 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있어. 관운이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 특히 공무원들. 이런 분들은 줄을 잘 타서 올라가야 되겠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41살 이분들은 인연법에 많이 걸려있는 부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직장 뭐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줄을 잘 타고 있다면 이거 100% 좋은 길로 가는 길이야. 좀 승진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것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또 사업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분들. 뭐 작년에 만약에 오픈을 해서 막 힘들었던 분들은 그 한우물을 파고 있었다면 그게 올해 빛이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뭐 이게 사람이 이게 진중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가벼운 사람도 있잖아. 진중하게 참고 온 사람들은 올해 그게 꽃이 피워 열매를 맺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도 잘 참고 넘어가세요. 근데 그렇다고 하시면 사실 이분들 뭐 그전에 뭐 30대 때 투자를 실패해서 힘드셨다고 했는데 뭔가 그런 걸로 효과를 본다면 금전도 당연히 따라온다는 그치. 건가요? 그럼 사람 운이라는 게 항상 1번, 2번, 3번이 있다고. 이게 1, 3번이 쪼르르 어깨동무하고 온다고. 근데 1번이 먼저 돼야 2번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지.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1번이 저리 가면 인생 꼬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참고해서 25년에 내가 어떤 생각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정리하려고 점을 보는 거지. 네, 그러면 사실 선생님이 좋은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또 우리가 신수를 보는 이유는 안 좋은 걸 피해가기 위함도 있을 것 그렇지, 같은데 이분들 좀 조심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이제 이분들이 이게 너무 이렇게 꾹 참고 살아온 게서 우욱하는 게 있어. 우욱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의 시비가 붙을 수 있고,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지. 술 먹고 사람과의 시비가 붙으면 관이 들어오겠지. 특히 남자고 여자고 이거는 같이 들어와. 여자도 요즘 술을 너무 잘 먹으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게 싸움을 일으켜서 이별을 할 수 있고, 요런 부분은 나쁘다고 보지만 그거를 자기가 한순간 참는다면 또 평온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다 맞추겠소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흐른다라는 얘기를 해줄 뿐이야. 사실 또 손신상 선생님의 관제점은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는 또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우리 병인생 범띠분들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 이어서 1974년이죠. 이제 1974년 이제 53살 되시는 갑인생 범띠분들입니다. 이 갑인생이 참 인생이 굴곡이 많아요. 여자고 남자고. 그만큼 사주가 세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40대에도 고생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했지. 근데 이제 50대에는 40대 기운에서 50대 기운에 갈리는 요런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뭔가 문서 같은 거를 잡고 이렇게 팔아야지. 막 이랬던 분도 안 되는 사람들은 요런 게 아마 봄서부터 그 기운이 살살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문서 움직임 요런 거는 아마 올해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서 움직임. 네. 사실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냉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좀 도전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아니 집값은 안 떨어져. 근데 이게 내가 항상 하는 말은 이 우회 쪽을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하니까 그런 게 있지. 근데 문서의 움직임이 강하게 들어와 있고 문서 잡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문서 때문에 애달아 한 사람은 그 문서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문서를 이동하고 문서를 잡고 금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은 그 문서가 움직이니까 돈이 들어오겠지. 돈이 있는 사람이 또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갑인생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인연법에 귀인이 발동이 걸리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요런 부분 주위에 그러니까 평상시 자기가 인간 관리를 잘한 사람은 그 덕을 볼 것이고 그 내조대로 사는 인생들은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까 가는 길이 조금 힘들겠지. 그러니까 모든 53세 갑인생 범띠들이 이렇게 풀린다는 건 아니야. 자기가 살아온 내가 보니까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나를 돕고 안 돕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맞습니다. 우리 또 갑인생 범띠 분들 문서를 움직이십시오. 문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도전해야 되겠지. 투자, 막 이동, 이전, 확장 이런 게 강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뭔가 내가 투자를 해서 한미천을 잡으려 한다면 투자를 확실하게 하고 돌다리를 올해 같은데 너무 두드리면 기회를 놓친다. 사실은 뭔가 결과를 선생님이 초반에도 말했다시피 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선생님 근데 그러면 사실 아무래도 지금 시국이 진짜로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 뭔가 좀 투자하기가 사람 마음으로 겁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작년에도 영상 찍을 때 그런 말을 했지. 자, 병원연애는 개개인의 기운으로 산다 그랬어. 맞아요. 국운의 흐름은 상관이 없어. 왜? 저것들은 항상 지네 밥그릇만 챙기지 국민을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 저게 흐름이 돼 집값이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거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야. 나의 결단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병원연이란 말이지. 맞습니다. 우리 그런 병원연이기 때문에 우리 갑인생 범띠분들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분들 선생님이 뭐 사람의 귀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금전이 움직일 수 있다 하셨습니다. 조심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중할 때 있잖아. 사고, 팔고, 뭐 빌려주고, 어떤 투자하고 그럴 때는 한 번 상담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결정 지을 때 항상 내가 하는 말, 일을 터트리고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그쵸. 일을 저지르기 전에 상담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생각과 맞으면 그냥 칙 가는 거고 상담을 했는데 조심해라 이러면 안 해야 되는 거고 이래서 이 앞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려고 있는 거지. 우리 갑인생 범띠분들이 좀 지혜로운 판단을 이번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962년 이제 65세 되시는 이민생 범띠분들입니다. 고생 많았지. 고생. 근데 우리가 65세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그잖아. 젊어서 반짝하는 사람이 있고 나이 먹어서 반짝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너무 일찍이 젊어서 인생이 잘 풀린 사람들은 이 말년이 참 힘들어. 꼬인 게 어찌됐든 50대에 자기의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60대에 지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이민생들이. 내 쪼대로 사는 거지. 내 고집대로. 원래 범띠들이 띠를 보면 엄청 강하잖아. 그래서 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많아.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65세는 다시금 간다고 생각해야 돼. 다시금. 다시 시작. 새로운 인생. 그렇지. 그리고 어떤 게 이제 막 이게 몇 년 내가 있잖아 50대 인생이 변화무쌍해서 자기 인생을 꼰 사람들이 많다고 내가 그랬잖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작년까지 그 꼬인 인생이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댈듯댈듯 밀었던 일들이 있어. 뭐 관제에 엮였다든가 뭐 남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들어온다든가 막 이런 게 댈듯댈듯 얽혀있던 게 병원연애는 해결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동안 좀 해결이 안 돼서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이. 그치. 이제 금전적이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너무 줄 게 있거나 뭐 받을 게 있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이 이 돈이 회전이 돼야 움직일 거 아니야. 맞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는 움직임이 발동이 걸리니까 뭔가 정리 같은 거, 정리 정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 게 사실은 다시 시작하려면 이 어떤 밑바탕 혹은 운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치. 내가 없으면 남이 주변에 있는 것도 갖고 와야 되잖아. 맞아요. 이제 그런 흐름이 있다 이거야. 오. 내가 머리를 어떻게 굴리냐에 따라서 내가 그 어떤 게 근데 사람이 이렇게 그릇대로 요 간장종지 같은 사람도 있고 냉면 싸발반장 큰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공기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기 그릇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간장종지만한 사람도 사업을 크게 하고 싶고 그치 이 또 이게 대적 같은 사람은 또 자기 스케일대로 못 살고 이렇게 벌벌 떨어갖고 그 기회를 놓치고 이런 것들이 해서 인생의 굴곡이 많은 거야 사람들은. 근데 항상 60이 넘어가면 지키는 운이 강해야 되는 게 난 제일 좋다 그래 벌리는 것보다. 그렇지만 자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올해 그걸 어떤 투자 어디다 묶어놓는가 이게 이제 자기 정리를 할 때야. 인생의 정리를 재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정리를 해서 잘 지켜가야 되는 거고. 자 가진 게 없는 사람도 있어. 다 있진 않아 이 나이에.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내가 한 푼도 없어. 그런데 내가 뭘 하고 싶어. 그럴 때 사람이 돕는 사람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기운들은 흔치 않아. 네. 그러니까 자,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진 자는 잘 지키고 없는 자는 새롭게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런 해라고 봐야 돼. 좋습니다. 선생님 사실 그러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선생님 말년에는 좀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이 정도 나이 때면은 자식을 두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런 거잖아.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그 대에서 또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그게 있잖아. 근데 네. 이제 지금 이 60이 넘어가는 우리 세대들은 자식한테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나한테 와서 손만 안 벌리면 땡큐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내 거를 잘 정리해서 잘 가져가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듬뿍듬뿍 자식한테 넘길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잘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내가 너무 많아. 밑에 돈이 20못 그럼 줘도 돼. 그렇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를 위한 밑거름으로 재산 증식을 잘해야 된다는 거지. 조금은 뭐 돈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뿌리지 말아라. 그럼 잘 지켜라. 가진 자 너무 많은 거는 다 정리해야 돼. 요 나이는 슬슬 정리를 해가면서 어디에다가 묶어놓고 어떤 걸 또 사서 내가 이제 어떤 노후를 준비하고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은 잘 지켜야 되는 분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잃을 게 없잖아. 근데 그런 새로운 씨앗을 뿌리래. 그러면 자기가 그렇잖아. 마지막 기회다 잡고 뭔가를 하는 건 좋은 거지. 그렇지만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돼. 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지 너미 저기 코인에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나도 막 코인에 투자하지 마시고 자기가 잘하는 걸 하셔야 번성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신년 맞이로 범띠분들의 신년 운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재미로 봐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조심할 건 조심하시고 이런 어떤 내가 투자나 문서를 움직이거나 막 이런 일이 생길 때에는 가까운 곳 아무 데서라도 한번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한다면 여러분이 말년이 피곤하지는 않을 것 같아. 맞습니다. 사실 늘 말씀을 선생님이 해주시지만 선생님은 신점 0점으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띠별 운세보다는 더욱 정확한 거는 개인 점사를 보시는 게 맞지.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항상 일은 저지르기 전에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띠분들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는 해운년 자체가 붉은 말의 애고 역동적입니다. 그 기운을 우리 범띠분들이 받아서 같이 말하고 같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모든 사람이 대박 나십시오. 우리 범띠분들 응원하고요. 자, 그럼 오늘도 선생님이 영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